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경제지문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문담기업 한번 표시해보자. 예전에 배웠던 미시건전성 정책하고 좀 비슷한 거라서 1문단은 좀 쉬울 거예요. 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뭐와 같은 셈이 예시라고 했다. 경제적 목적의 달성, 경제적 목적의 예 중에 경제 안정이 있는 거야. 물가 안정. 이자율 또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누가 하니? 누가? 중앙은행이. 목적이 뭔데? 물가 안정. 그 뭘 하는데? 수단은? 이자율 조절, 통화량 조절. 이해되니? 자, 선생님이랑 예전에 했던 단어 저 복습해 볼게. 정책이란 단어하고 이자율이라는 단어를 좀 복습해보자. 첫 번째, 정책인 정부의 대책. 조금 글씨를. 정책은 정부 대책. 그 다음 두 번째, 이자율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자율을 뭐랑 같이 알아두라 했어? 금리. 금리는 뭐라고? 예금이자. 여기까지 다 여러분 쌤 원하는 답을 잘 해줬습니다. 얘는 돈의 뭐다? 이건 까먹었네. 돈의 가치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화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죠. 통화정책이 두 번 반복되잖아 얘들아. 근데 그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래요. 그래서 뭘 하느냐? 중앙은행이, 역시 중앙은행이 나왔네.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민간금융기관 하면은 현대캐피탈, 뭐 신한은행 이런 거 있습니다. 채권을 매매해. 사고 팔아, 팔고 사.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하는 거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쌤이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통화정책의 수단이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뭘 들 수 있고, 공개. 쌤 쉬운 것만 물어볼 거야. 알겠지? 운영이라는 게 있대. 뭔지 몰라도 돼. 이게 뭐 하는 거냐? 누가 한다고? 누가? 그렇지. 중앙은행이 있어. 알겠지? 중앙은행이 뭘 결정하냐면 기준금리라는 거를 다섯 번째 줄에 결정하는 거야. 기준금리. 그럼 기준금리는 금리니까 몇 프로 하는 이자율이잖아 얘들아. 이걸 정해놓는다. 그래 놓고는 우리 누가 나오냐면 민간금융기관이 있잖아. 그죠?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채권을 매매한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채권을 매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몇 프로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가 A% 한다. 그러면 이자율도 민간 시장도 A% 이렇게 된다. 다 가려버렸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지금 쌤 노란색으로 칠한 거 있잖아요, 얘들아. 네. 보시면 되게 인과관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예. 그쵸? 예. 그 이해를 안 하고 그대로 메모해서 화살표 표시해도 되고요. 비례 반비례 관계를. 아니면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선생님은 니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했으면 좋겠거든. 그 이해만 좀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볼게. 지금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매수를 한다고 나와 있지. 네.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화살표를 내려볼게.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고 네모쳐 볼게. 그러면 이자율은 상승한다고 이렇게 나올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동그라미. 그러면 소비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지. 화살표 올릴게. 그러면 경기가 올릴게. 물가 상승률 올릴게. 이자율 이번에는 네모니까 올릴게. 그러면 경기는 위축되니까 내리고, 물가 상승률은 내리지. 이해되니?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누면 여기 반 나누고 여기 반 나눌 수 있지 않냐, 얘들아?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항상 여기 보면은 중앙은행이 3번 나왔잖아.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이야기냐? 채권은 종이 쪼가리거든, 얘들아. 그래서 쌤이랑 한 적이 있을 거야. 국가에서 만든 거는 국채, 회사에서 만든 거는 회사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채권은 사업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제 시장에 채권을 팔았던 거지. 근데 이게 배수하는 게 사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종이 쪼가리를 사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돈은 밖으로 나가지, 얘들아. 생각해봐. 니네가 돈을 갖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으면 돈은 어디로 갔니? 편의점으로 간 거지. 이해되니? 근데 시장이 채권을 사잖아, 얘들아. 채권을 사면 시장으로 돈이 나가겠지. 그러면 돈이 많아지잖아, 얘들아.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니? 많아지면. 너네 수박이 풍년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수박이 흔해. 그럼 수박값이 어떻게 되냐고. 내려가지.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라고. 이자율을 쌤이 돈의 가치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래. 채권을 중앙은행이 샀잖아, 얘들아. 그럼 시장에는 채권이 있어, 돈이 있어. 돈이 있지. 왜? 채권은 중앙은행이 사가버리고 사면서 돈을 줬잖아, 얘들아. 시장에 돈이 졸라 많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되게 흔하니까 돈의 가치,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또 다르게 이해해볼게. 시장에 돈이 되게 많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뭐하니?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잖아. 그걸 대출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은행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지, 얘들아. 내 말 이해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돈 빌려주고 이자 장사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와서 대출을 안 하니까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요거 밑에다 볼게. 이자율이 내려갔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거면 사람들이 이럴 때 뭐 하면 좋아? 이자율이 싼 만큼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지, 얘들아. 선생님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하자. 쌤 학원을 오픈할. 근데 쌤 돈이 학원 오픈할 만큼 충분하진 않아. 부족해. 그러면 내가 학원을 개원할 때는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 조금 부족해. 그럼 뭐 하면 되겠니? 은행가 대출하는 거야. 근데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냐? 근데 이자율이 싸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대출을 하면 이자가 싼 거지. 그럼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난 뭘 하면 돼? 그때 학원 오픈하면 되지, 대출을 해서.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많아지는 거야. 왜냐면 대출을 해도 부담이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1%라고 하면 아싸 하고 은행에 부담 없이 빌려도 되지.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소고기도 사 먹고 오리고기도 사 먹고 그러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경기는 경기가 아니고, 얘들아. 경기는 경제 기운. 경기는 뭐라고? 경제 기운이야. 그러면 경기는 경제 기운이고.
다음에 물가는 뭐고? 표차나 필기해야지. 물건 가격이지 얘들아. 물건 가격이지. 그러면 너도 나도 막 사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진다.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생각해봐. 수박은 만약에 전국에 10만 통인데 뭐 돼? 근데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얘들아? 이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채권을 매매한다 그랬지 얘들아? 채권을 매매한다 해서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중앙은행이 첫 번째로 채권을 뭐 하면 매수하면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그럼 칠판 한번 보고 한번 봐. 이자율이 어떻게 돼?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겠지. 돈이 흔하니까. 그러면 돈이 흔한 만큼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가 많이 하겠죠 여러분. 이해되니? 그러면 소비 투자가 많아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상승률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두 번째, 중앙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있잖아. 팔아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채권을 팔아버린다는 건 시장에 돈이 흡수되죠. 시장에 돈이 없어지지 얘들아. 내 말 이해돼? 종이 쪼가리를 팔아버렸으니까 시장에는 종이 쪼가리만 늘리고 돈은 중앙은행이 하고 흡수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마르죠. 알겠니? 그럼 돈이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자가 비싼 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줄이겠지. 돈이 없어.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럼 서로 안 하니까 경제 기운이 다운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서로 안 사려고 하니까 떨이로 물건이 나오겠지 얘들아. 그 만약에 5,000원 하던 고기 만두가 3,000원에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조절했냐? 물가 상승률 있잖아 얘들아. 이걸 채권이란 도구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시장의 이자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알겠냐? 요것만 잘 이해하면 뒤에 문제 쉽습니다. 자, 이 문단부터 너무 쉬워서. 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뭐다 얘들아? 요건이 있다는 거야. 쌤이 요거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요렇게 요건이 있단 말이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그럼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동그라미, 두 번째는 네모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지금 이 문단이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문단을 보니까 여기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 얘들아. 여기 3문단에 또한이란 말이 나왔죠. 그 먼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니? 선제성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문단이 나왔잖아. 3문단은 뭐가 나오겠니? 정책 신뢰성이라는 네모가 나오겠죠 여러분. 자, 봅시다. 원래 3문단이 끝나야 되는데 3문단이 4문단까지 있잖아. 봐. 여기 처음에 선제성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제적이라는 것은 너네 선제 공격할 때 선제가 뭐야? 선제. 먼저. 중앙은행이 경제의 변동을 예측을 해서 미리 대처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 고2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고3이 돼가지고 이 기출을 매산비를 풀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이 알겠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선제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누가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중앙은행이. 뭐 공개시장 운영 여기 했잖아 얘들아.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지. 시차는 시간 차이죠. 근데 그거를 뭐라 한다? 정책 뭐 갑자기 유튜브가 틀려져.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너네가 엄마가 그런 경우 있나? 보약을 준다거나 비타민을 주신다거나 홍삼을 준다거나 그런 적 있죠? 근데 그걸 먹으면 그 다음날 바로 기운이 뿜뿜 납니까? 보약도 좀 오랫동안 지어 먹으면 그게 효과가 한참 있다가 나타나겠죠. 오늘 헬스하면
헬스 3시간 하면 내일 막 가슴 펌핑 막뻥 일어나는 게 아니지 얘들아. 하체 운동, 상체 운동 꾸준히 한 3개월 이상 해야지 좀 효과 나타나는 게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예를 들어, 그럼 예시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서 경기가 다운돼 있잖아, 얘들아. 금리를 인하한다면 볼게. 여기 경기가 올라갔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이자율이 낮추면은 경기가 올라가죠. 그죠? 근데 침체가 됐어. 그러고 인하를 한다면 얘들아 업 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니냐고. 미리 하라 이런 얘기 하겠냐? 너네 쌤 눈이 안 좋거든? 나이가 50 정도 되면 원시가 와요. 원시가. 여러분 이제 근시고. 근데 원시가 오는 거 방지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 줄 압니까? 약 중에 루테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루테인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근데 루테인도 아빠 엄마 때문에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니들은 안 먹잖아. 근데 쌤 눈이 나빠져서 루테인을 샀어요. 근데 봤더니 루테인은 눈이 나빠지기 전에, 원시가 오기 전에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시가 안 왔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30대, 20대 미리 먹어야 원시가 더 늦춰지니까 아이씨 50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 50 돼서 루테인 먹어야지 하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야. 시차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침체되고 난 다음에 이자율 다운 해봐야 효과는 한참 있다 나타나잖아, 얘들아. 그럼 기가 나타나는 동안 경기 계속 다운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침체 국면이 벗어난 다음에야 효과가 발현되다. 그럼 뭐 침체 벗어나고 난 다음에 효과 발현돼서 침체 올라가면 뭐 이거 정책이 의미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오히려 경기 과열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그때 경기가 좋아졌단 말이야. 그럼 정책 효과로 더 올라가 버리면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지 않냐, 얘들아. 너네 만약에 저체온증으로 몸이 너무 차가울 때 있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손난로에다가 실제 난로에다가 파카에다가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열이 더 많이 나서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얘들아. 오버한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선제성입니다. 알겠죠? 정책 신뢰성. 여러분은 선생님 강의를 믿습니까? 선생님을 수업을 잘 들으면 성적, 실력 향상에 도움될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이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얘기 알겠냐? 그럼 정책을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근데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대. 그 차이가 나오는 게 또 차이점이지, 얘들아. 그래서 프리드먼 아저씨가 있어. 프리드먼 아저씨가 별치고 준칙이라는 게 있어. 준칙. 우리 준칙이 뭐죠? 준칙. 준수해야 되는, 지킬 준자거든. 규칙이라는 거야. 그 이거 준칙으로 삼아 약속을 하고 무조건 지킨다. 준칙을 지킨다. 그 준칙주의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우리 기억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1말 2초에서 2문단 첫 문장을 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의도와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그럼 요건을 둘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처음에 우리 2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2문단에 무슨 성? 선제성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외부 시차 얘기하고 선제성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3문단에 나옵니다. 무슨 성? 정책 신뢰성. 정책 신뢰성. 정책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둘로 또 나누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주의? 준칙주의. 그 아저씨 누구? 프리드먼 아저씨가 말해 준칙주의. 알겠냐? 준칙이 뭐다? 준수해야 돼? 규칙이다. 이해되니? 쌤 가만 보면 니네 낱말뜻 할 때 찾아볼 때도 있지만 약자로 많이 하죠. 물가는 뭐고? 경기는 뭐고? 경제기운. 이거 약자 아니야? 그지? 그 금리는 뭐고? 예금, 리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들아. 정책은 뭐고? 정부 대책. 중국말 같은 거지. 정부 대책. 경제기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제 준칙도, 준수, 규칙.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요 해놓고 재량주의 이런 얘기 알겠냐? 그럼 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애들을 이제 우리 집에 애들 있잖아, 얘들아. 핸드폰 중독되면 안 되니까 또 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면은 학교 가서 졸잖아, 얘들아. 그래서 핸드폰을 걷어요. 밤이 되면 몇 시 제출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내미는 12시에 제출을 하거든. 아들은 제출하는데 무조건 12시 시켜라. 이게 하면은 무슨 주의? 준칙주의야. 근데 어떨 때는 좀 일찍 내고 그 다음날 12시 반에 내고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뭐야? 그 아이의 재량을 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준칙은 규칙을 지켜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목표치 있잖아. 몇 프로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럼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야. 그럼 민간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이게 우리 정책 신뢰성이지, 얘들아.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전된다. 믿으면 진정되는 거 알겠니? 근데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물가가 다운됐으니까 경기를 올릴 수도 있잖아. 안정은 내리는 거고 부양은 올리는 거 알겠니? 부양은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비일관성이라는 거는 언제는 올렸다가 언제는 내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얘들아. 그럼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준칙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일관되게 준칙을 지켜라. 무조건 준칙이다. 무조건 지켜라, 준칙을. 이 얘기 알겠니? 그럼 재량주의는 반대겠지, 얘들아. 뭐겠냐? 좀 융통성 있게 해라. 융통성 있게 해라. 일본말로 유토리, 알겠냐? 유도리 있게 해라. 그래서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로. 그게 재량주의다. 그러면 여건 변화에 신축적 정책 대응을 지지하면 이거는 융통성 발휘지, 얘들아. 그리고 준칙주의의 실천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알겠냐? 그리고 준칙주의가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다. 예상보다 큰 변동이 있으면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준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만큼을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다. 졸라 크게 붙어졌네, 얘들아. 붙었습니다. 붙었고요. 뭐 이쯤 이렇게 붙여놓읍시다. 어디다 붙여놔야지 모르겠다, 야. 좀 붙여놓고 얘는 끕시다. 얘는 끄고 문제를 몇 학년도지 이게? 18학년도 그러면 몇 페이지야? 8페이지. 본문을 여기다 열고 문제를 여기다 열고 요거를 할게, 얘들아. 반대로 해볼까? 문제를 좀 크게 할까? 문제를 크게 하고 지문을 이렇게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설명 방식인데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눴다. 그러면 이 유형이 있잖아, 얘들아. 종류야, 종류. 그러면 목적이 여러 개로 나눴다.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그래, 선제적 대응이면 무슨 성이야, 얘들아? 선제적 대응이면 무슨 성이에요? 선제성이지? 네. 선제성이 요 동그라미 친 여기 있잖아, 얘들아.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보이지, 얘들아? 네. 그러면 맞죠? 이 문단이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공개시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가 뭐 해준 말이야? 인과 뭐 해준 말이야? 인과 뭐 해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준 말이지, 얘들아? 그 원인 결과는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밥을 10그릇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공개시장 운영은
여기 1문단에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공개시장 운영이지, 얘들아? 근데 여기 매수하면 하락하고 이런 게 나오지, 얘들아? 확대되어 활성화되고 오르고 되면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요 인과를 여러분이 뭐뭐 하면 뭐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요거 1문단입니다. 그죠? 너네 정의는 뭐야, 정의? 낱말 뜻이지, 얘들아?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그러면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공개시장 운영을 말하는 거고, 선생님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시차 있잖아, 얘들아. 여기 이게 정부 외부 시차라는 게 기준금리를 결정한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외부 시차라 한다. 이거 정의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앙은행의 이 정책에 대한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겠지?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드러냈다. 그럼 뭐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준칙주의하고 계량주의. 그러면 3문단하고 4문단. 이게 맞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잖아요. 이해되니?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경제학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표를 보니까 얘들아,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한 분기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딱 3달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총 9달이죠, 여러분. 그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9달이잖아, 얘들아. 3개 분기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있습니다. 3, 4, 12. 석 달을 한 분기로.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4%다. 여러분 요거 네모 쳐두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요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했대, 얘들아. 병이 예측한 시점이 언제죠? 1월 1일 날 예측했대요. 경제학자답게 9달을 예측했단 말이야, 알겠냐? 그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3%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한 거지. 이해됐지? 근데 고려 사항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친구를 어깨를 한 대 툭 때렸는데 3개월 있다가 아야 한 거야, 얘들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한 분기 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1일날 4월 1일날 이렇게 한데, 여기 보니까 금리가 현재 4%라고 했잖아. 우리 아까 네모박스 쳤던. 그죠? 근데 1.5%포인트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 달라진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이해해야죠. 여기서 쌤이 여기 이자율 나왔던 게 이게 금리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 금리랑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는 어때, 얘들아? 반비례하죠, 여러분. 요걸 캐치하는 거야, 얘들아. 자, 요걸 쌤 네모 쳐둘게. 얘들아, 쌤 따라해봐봐. 이게 보시면 1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일 거야. 쌤 보라색으로 네모 쳤거든? 찾았습니까, 여러분? 보라색으로 네모 친 거?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분명히 봐. 하락하는데 오르지, 얘들아.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이자율을 쌤 뭐라 그랬어요? 금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우리 그 경제학자 병님 있잖아요, 얘들아.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얘들아, 문제가 되는 게 몇 퍼센트야? 지금 물가 상승률 2%가 유지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뭐가 문제야? 요 2% 괜찮죠? 요게 문제죠, 3%. 요게 문제죠, 여러분. 그지? 그럼 이 3%를 2% 만들려면, 얘들아, 언제 이자율을 조절해야 될까? 1월 1일 날요. 3월 달에 하면 늦죠. 정부 외부 시차가
한 분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해야죠. 요때. 그리고 얘 있잖아요. 얘는 4월 1일 날 해야 되죠. 요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봐봐. 잘 보세요. 물가 상승률하고 이자율하고 반비례한다 했지, 얘들아. 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올랐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 올려야 되겠어요? 물가 상승률이 1%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자율은 지금 현재 4%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내려갔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5를 올려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1.5%포인트 변하면 금리는 1% 변하니까. 그 금리를 1%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1% 올려야 되겠죠. 맞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유지하면 되죠, 여러분. 다시 해줄게, 얘들아. 여기 보면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지, 얘들아. 봐봐. 물가 상승률이 올랐지, 얘들아.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올랐지, 얘들아. 그럼 이자율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4%에서 1.5%포인트 낮춘 2.5로 낮추면 안 돼요. 다시. 자, 물가 상승률이 3%잖아, 얘들아. 이 말은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뜻이라고 하겠냐.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야 한다. 그럼 몇 프로, 이자율을 몇 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현재 지금 4%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물가 상승률이 1% 변하면 이자율은 1.5가 변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3%라는 거를 2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자율은 1.5%포인트 올려야죠. 따라서 4 더하기 1.5%포인트 해서 5.5%를 하고 4월 1일 날은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 문제는 좀 쉬워서 우리 얘가 준칙이지. 얘가 재량이죠. 그러면 기업에서 준칙을 지키느라 신축적 대응을 못해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준칙만 지키면 되죠.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준칙주의가 아니고 재량주의잖아, 얘들아. 근데 준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억은 준칙주의인데 준칙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재량주의입니다. 민간의 신뢰 확보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재량주의니까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다고 보죠. 정답 1번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